CBT 시험 대비 기계 금속 재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과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금속 재료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계 금속 재료의 아주 중요한 원소 주기율표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금속 원소는요, 대체로 전체 원소의 약 80%인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래 보면은 일족이 있습니다. 일족. 수소를 제외하고 일족에 이 알칼리 금속입니다. 알칼리 금속. 이게 금속 원소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족에 알칼리 토금속이 있습니다. 이 원소도 금속 재료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재료에서 아주 중요하고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는 전이금속. 전이금속이 이렇게 많습니다. 3족에서 12족까지입니다. 주종을 이룹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또 금속 원소이고요. 그 다음에 란타늄족 원소, 란타늄족 원소, 이것도 뭐냐 하면은 뒤에 많이 있죠. 이것도 한 금속 재료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티늄족 원소, 이 원소들도 뭐냐 하면은 금속 재료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금속 원소가 대체로 많이 차지합니다. 비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는 여기에 이제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곳과 여기에 이제 17족 할로겐 원소, 그 다음에 18종 불활성 기체 약 20개 정도가 비금속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금속은 여기에도 있지만 여러분 뭐냐면은 6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즘 핫한 그 이슈가 되는 규소, 게르마늄 같은 반도체 금속이 중금속에 해당합니다. 중금속 또는 양성금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기율표상으로 보니까 대부분 금속 원소이고 또는 금속 원소를 재련하거나 야금할 때 거기에 도움을 주거나 필수적인 원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속 주기율표를 소개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기계금속 재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금속 원소가 화두가 되겠지요. 금속 원소는 크게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전이금속이 실질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징을 여기에다 잘 표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참고를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참고사항으로 여기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구비하고 있는 교재 3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우리 금속, 기계 금속 재료인데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CBT 시험에 간혹 보면은 이 수원을 제외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이제 문제로 CBT 시험에 냅니다. 수원을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모두가 결정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열 색깔을 가지고 있고 전기 열이 잘 통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한 모양으로 가공이 잘 됩니다. 즉 소성 가공성이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금속은 빛에 대해서 뭐냐면 불투명체입니다. 그래서 요 점을 여러분이 꼭 이제 깊이 새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밑에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 금속의 물리적 특성입니다. 비중 용융점을 여러분 그 교재는 참고 표시로 크게 해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이제 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건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있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참고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아주 이제 중요한 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은 구리 같은 경우는 말이죠, 비중하고 용융온도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개를 다 노란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중이 7.8이고 1539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비중이라든지 온도 같은 것은 금속 재료, 기계 재료, 전자 재료나 그 다음에 실험실 상황에 따라서 오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 이제 제가 또 밑에다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철인데 여기에서는 비중을 얼마로 했습니까? 7.7로 해놨죠. 왜 이렇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여기에 동시에 표시했느냐 하면은 기계 재료 같은 데하고 금속 재료 같은 데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그 차이를 다 이해하고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금속 재료를 위주로 그 숫자를 자꾸 눈에 익히고 궁극적으로는 외울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워낙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 숫자를 잘 외웁니다. 사실은 그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것보다도 워낙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티탄을 4.5라고 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비중이 4.5까지가 경금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금속 대표적인 것을 여기에다 제시하고 있고요. 리튬은 반대로 요즘 신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죠. 그죠? 근데 요거는 물에 뜹니다. 그래서 바닷물이나 이런 데도 많이 함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중에서 비중이 제일 높은 금속은 뭐냐,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것은 뭐가 되냐면은 22.4인 이리디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에서 용융온도가 제일 높은 것은 뭐냐,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것은 텅스텐이 되겠습니다. 자, 1-4는 사지선다 문제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히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에 잡열이 나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용어 정립은 확실히 해둬야 되겠죠. 잡열은 딴 말로 어떻게 되냐면 수문열이라고 합니다. 온도 변화 없이 상태 변할 때 방출 흡수되는 수문열이 잡열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0도씨 얼음이 고체고 0도씨 물 액체로 변할 때 필요한 열량이, 그러니까 그건 안 변하죠. 저 뭡니까? 온도 변화는 없습니다. 상태만 변합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얼마냐면은 335줄 열량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물이 액체가 기체가 될 때도 잡열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2255줄의 열량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잡열과 반대되는 현상이 뭐냐면은 현열입니다. 현열. 이거는 온도 변화만 일어나는 열교환입니다. 잡열과 대조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선제강할 때 고로에서 철광석을 녹여서 온도가 1600도가 되었습니다. 액체입니다. 이것을 토페도카에 싣고 전로 공장에 갖고 가서 산소로서 정연을 하면 온도가 한 1400도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액체, 다 같은 액체 상태인데 온도 변화만 일어나요. 이것을 우리는 현열이라 한다는 걸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페이지. 여기에서도 또 용어가 이제 중요하죠. 비중. 똑같은 부피인데 똑같은 부피에 담은 그 물이 이제 물을 재어 보니까 만일 예를 든다면 말이죠, 100g이더라. 그런데 똑같은 부피의 철가루를 거기에 담았는데 780g이더라. 그러면은 철은 물의 7.8배 무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의 비중이 7.8입니다. 그 다음에 비열이 있습니다. 비열은 뭐 요게 그대로 설명이 잘 돼 있죠. 물질 1g의 온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열전도율. 물질이
온도, 압력 변화는 없습니다. 이 온도, 압력 변화가 없는 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평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상에서 다른 상으로 전이할 때 흡수 발생하는 열을 열전도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우리 금속 중에서, 그 많은 금속 중에서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순으로 열전도율이나 전기전도율이 높습니다. 현미경 조직 검사할 때 뭐냐면은 재료 내부 조직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재료 내부 미세 조직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또는 선명도가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부식제를 씁니다. 단 이 부식제는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희석제를 씁니다. 주로 알코올을 많이 쓰고 물도 씁니다. 자, 철강 재료 부식제는 뭐냐면은 질산 알코올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 질산에다 알코올을 왜 쓰느냐? 희석을 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나이탈이라고 합니다. 질산의 앞글자 나이트와 알코올의 AL을 따서 나이탈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 20배 정도 알코올을 많이 넣어요. 그래도 이게 굉장히 독합니다. 그 다음에 철강 부식 재료에서 또 많이 사용되는 것이 피크르산 알코올 용액입니다. 이것은요, 영어로 피크로알이라고 합니다. 피크로알. 자, 요거는 우리가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들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리 부식제는 염화제이철 용액이고요. 알루미늄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과 플로르와 수소산입니다. 아연 부식제는 뭐냐면 염산이 되겠습니다. 아연은 특이하게 보통 재료는 질산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하게 유일하게 아연은 염산 용액을 쓴다는 거. 여기에는 물을 100cc 넣는다. 희석을 시킨다. 그 다음 기금속은 왕수를 씁니다. 왕수는 물을 쓰는데 진한 질산하고 진한 염산을 씁니다.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금이 녹습니다. 이 귀금속은 왕수를 쓴다는 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미경 조직 시험할 때도 연마를 하고,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공했을 때 그게 단단하지 못할 경우가, 매끈하지 못할 경우가 있겠죠. 그런 각종 연마를 하는데, 사포로도 연마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전해 연마를 합니다. 전해 액 속에서, 그러니까 전기 분해한 것이지요. 금속 양극으로 연결하고 전기 흐르게 하면 돌기 부분 먼저 용해되어 표면이 정밀하게 정리된다.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니까 여기에 2가 2개가 있습니다. 이건 음극입니다. 플러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게 양극입니다. 양극. 그래서 이 양극이 있는데, 양극에다 뭐냐면 검사하고자 하는 물체를 갖다 대었습니다. 대고 요 끝부분을 연마로 했는데 2개를 나누었습니다. 연마 전 표면이 여기 있습니다. 연마 전 표면이 여기 있죠. 연마 전 표면이 여기 있습니다. 끝이 뾰족하게 돼 있죠. 연마 후 표면을 보면은 끝이 좀 뭉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은 전의 연마가 아주 미세하게 연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식강이나 티탄이나 구리 등의 표면 처리, 고급 도금, 광택이 필요한 제품에 사용합니다. 자, 첫 강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